네, 이처럼 전남 등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폭우 피해가 채 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은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호우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0mm의 극한 호우가 기록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 무안 쪽에 시간당 140mm라고 하는 초유의 굉장히 많은 지금 극한 호우가 내리고 있고요. 네. 이 정도의 그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한다면 이 전남 무안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또 배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넘는 상회하는 그런 호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홍수 경보 상황에서 실제로 하천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원류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 원류가 된다라고 하면 저지대라든가 지하 차도라든가 지하 공간 이런 곳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또 침수가 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침수 피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침수 위험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말 그대로 고지대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먼저 침수가 될 텐데요. 이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바깥으로 이제 꺼내는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과거 사례처럼 물이 이제 급격하게 차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을 꺼내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말 그대로 고층 아파트라든가 이런 좀 고지대로 신속하게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무안군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폭우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외출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위험할 텐데요. 폭우 지역에 네네.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우선 하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낮은 데로 모일 수밖에 없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무안지방 쪽 같은 경우처럼 시간당 140mm 가까운 이런 집중호우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배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빨리 대피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교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천 주변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수부지와 같은 이런 통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 혹시 야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좀 고지대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지대에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휴가철이라서 폭우 중에도 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침수 지역이나 혹은 폭우가 내리고 있을 때 안전운전 요령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드린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운행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저지대를 만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량이라든가 하천변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침수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침수 상황부터 안전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리하게 이동을 하시기보다는 안전한 곳에 좀 대기를 하시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라든가 침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외지로 여행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디가 저지대인지 이런 네. 동선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행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적어도 카카오라든가 티맵이라든가 대부분의 이제 이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지금 홍수라든가 침수에 대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또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해당 지역을 좀 벗어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상 정보 또 재난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언급해 주셨지만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 야영을 하는 분들도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계곡은 적은 비라도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휴가철이 구역에서 이제 뭐 계곡이라든가 이런 그 산 쪽에서 야영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산속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위험 요소가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계곡이 물이 불어나는 뭐 이런 그 침수라든가 급류의 위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산사태라든가 이런 그 어떤 지반 침하 이런 슬라이딩에 대한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토사물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인지를 좀 따져주시고요. 이왕이면 좀 평평하고 좀 고지대, 특히 이제 계곡 근처에서 야영을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계곡 근처에서는 지금 뭐 빨리 벗어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텐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챙기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집중호우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몸부터 좀 안전한 고지대 이런 계곡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극한호우 상황 속에서 특히 걱정인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가장 많은 인명 또 재산 피해가 났던 경남의 산청군인데요. 복구 작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여서 추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이제 뭐 산청이라든가 지금 많은 지금 호우가 예상이 되고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뭐 지리산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걱정인데요. 네. 이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호우 상황이라든가 산사태 상황이 또 발생이 됐던 지역이고요. 또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아직도 이제 어떤 그 경사라든가 특히 함수율이 이미 뭐 100% 이상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경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지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야간에 또 굉장히 또 집중호우가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조금 뭐 튼튼한 어떤 그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마을 회관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좀 평평하고 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는 그런 곳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지금 일기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선제적인 이런 대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라든가 특히 좀 노약자분들이라든가 고령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주변에서 미리 좀 챙겨서 같이 좀 대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제적 대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전남 무안 또 경남 산청을 짚어봤지만 지난번 폭우 피해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자치단체도 지난번에 늑장 문자 발송으로 도마에 올랐었는데 어떤 대책이 네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극한 호우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좀 취약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취약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굉장히 고령이신 분들 또 그 실제로 이제 자력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그 대피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런 산림 지역이라든가 농촌 지방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냥 뭐 재난 문자를 한번 보내서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그 경고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네트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장 조직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에 잘 그 조밀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 우려가 있고 굉장히 고령이신 이런 부분들 먼저 지금 좀 선제적으로 좀 행정당국에서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서 빨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주간이 아닌 야간에 비가 많이 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취약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 대비가 최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이제 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지금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이런 특색을 좀 공간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요. 이런 것들을 좀 행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 해당하는 소방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경찰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직들을 좀 총동원을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밖에 폭우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감전사고 위험 등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침수라고 하는 이 물에 의한 피해들은 결국은 이제 이 전기라고 하는 이런 시설들에 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누전이라고 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누전은 흘러야 되지 않을 곳으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물이라든가 이렇게 침수가 되면. 그래서 앞서 이제 대피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이 누전 차단기라든가 이런 이 통전 설비를 좀 차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로등, 전신주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 좀 상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라든가 이렇게 이제 도심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맨홀 뚜껑이 이제 이탈을 하면서 이 맨홀 구멍 안으로 또 빠져서 변을 당하는 이런 상황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침수 상황에서 불필요한 외출을 좀 상가를 해주시고 당연히 맨홀이라든가 이런 근처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또 맨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길 가상자리 쪽으로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또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상정보 계속해서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 내용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